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게다가 얘는 2족 원소야. 꼴랑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옥텟 규칙을 이루기 위해 2개를 버리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지. 근데 얘도 어떻게 하냐면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온이 되어서 양이온이 되기보다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뒤에 대학교 가면 더 많이 배우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선 이 붕소와 베릴륨은 되게 특이하게도 양이온적 성질의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하는 짓은 비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딱 2가지니까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버리지 않고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6개를 얻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얻죠. 여기서 수소 하나를 얻고요. 여기서 또 수소를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베릴륨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여기에 수소, 이쪽에 수소.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달라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떠한 임의의 원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A, B2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H2오고 얘는 B의 H2인데요? 아니야. 그냥 얘도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 안 하고요. 이렇게 임의의 원소, 어떤 한 원소에 어떤 원소 2개가 결합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써도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 이건 아닌데 얘랑 하지만 문제상에서는 얘도 임의의 원소를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각도를 보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180도가 되어집니다. 180도가. 그리고 어찌됐건 1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형 구조를 띱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됐건 양 끝에 밸런스가 맞잖아.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 또한 무극성이 되어져서 임의의 원소를 던졌을 때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비교하는 문제가. 그래서 요거 2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앞쪽에 메테인이 있었어요. 메테인을 딱 이렇게 보면 돼. 메테인을 딱 무조건 생각하면서 둘로 뻗쳐나가. 공유전자쌍 4개 있는 메테인, 공유전자쌍 3개의 비공유 하나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비공유 2개, 공유 2개인 물 해놓고는 암모니아는 얘와 같이 비교하고 물은 얘와 같이 비교해서 일단 5개는 무조건 포지션상 머릿속에 큰 틀을 딱 다시 한번 쓰고 지울게요. 메테인이 있으면 암모니아와 물을 잡고 얘와 비교하는 수산화 붕소, 그 다음에 수산화 베릴륨을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모르긴 몰라도 한 70% 이상은 이 5개에서 놀아요. 더 들어가지도 않아. 예전 같은,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거나, 참고로 자이스토리에 내 이름이 있긴 하지만, 자이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험생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1, 2등급이야. 그러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을 내가 어느 정도 풀 능력이 됐어. 이제 그때 가는 게 이제 마더텅하고 자이스토리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쯤 갔을 때는 간간히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메인에서는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H2,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돼요. HF, 플로리나 수소, 그 다음에 수소.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면 되죠. H 하나에 수소, 또한 수소가 여기.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는 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로는 H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극성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플로리나 수소 저번 시간에 하긴 했지만 H가 하나 있고 플로린이 여기에 원자번호 9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 2개. 그러면 얘도,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원자번호 1이고 얘는 원자번호가 9가 되니까 당연히 어느 쪽 치우치겠죠. 그래서 얘는 무엇이 된다? 극성이 되어지면서 얘네들을 내가 굳이 한 이유는 어찌됐건 구조상 어떤 형태야? 둘 다 직선형이긴 해요. 둘 다 직선형이 있지만 직선형.
직선형이긴 하지만 어때? 극성과 무극성으로도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자주 나오는 것이니까 그냥 한번 써놓을게. 비교할 수 있는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산화탄소는 일단 중심 원자가 탄소여서 원자과 전자가 총 4개인데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니까 2개를 얻고 싶어서 이쪽에서 땅땅 비공유 2개, 비공유 2개. 여기서도 산소가 있으면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하니까 그냥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 이중결합.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양끝이 직선형 구조이면서 어떻게 치우침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무극성. 그 다음에 직선형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말을 하나 아낀 게 있어. 뭘 아꼈냐면 여기서 보다 보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건데 이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고 루이스의 구조식이라고 있어서 말로만 할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하게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기호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알겠지만 안쪽 껍질은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고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따로 뭐라 부르지? 원자카 전자. 원자 중에 가장 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자, 원자카 전자만 점으로 표현합니다. 원자과 전자만 다시 이쪽에서 쓰고 지울게요. 플루오린이 있어요. 원자 번호가 9번이야. 그러면 전자수도 9개겠지? 그럼 플러스 원자액을 가운데다 두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kop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근데 안쪽 껍질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어차피 변화 주지 않는 전자니까 난 표현 안 할래 하고 원자과 전자만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걸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 자꾸 하다 보니까 아우 이 전자점식도 좀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유전자쌍 이렇게 공유전자쌍 이쪽에 볼게요.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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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전자쌍을 아예 그냥 선으로 표현하자.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작대기를 그었다라는 말의 뜻은 이 안에 공유전자쌍, 전자 2개에 공유전자쌍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유전자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은 이렇게 루이스의 전자점식으로 쓰고 공유전자쌍은 이렇게 선으로 그걸 구조식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선으로 표현해도 되고 점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근데 어떨 때 문제 풀 때는 선이 편하고 어떨 때는 점으로 하는 것이 또 편하고 그러니까 2개 다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잘 적어놓도록 하십시다.